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10월 1일 오늘 금요일이고요. 저희는 행복진료실 준비해놨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확산의 여파로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요. 전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투자까지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전기 장비와 금속 가공 등의 생산이 줄어든 데다 사적 모임과 영업 제한으로 대면 서비스업 생산 또한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통계청은 현재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이 소비는 곧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방침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는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포함한 고용노동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률 일부 개정령안을 어제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첫 3개월 동안은 지원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한 달 50만 원씩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연간 4,20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긴 육아휴직 지원 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했던 강윤성. 이 강윤성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의 심리검사 결과 강 씨는 이 사이코패스, 즉 반사회적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사이코패스 판정 기준인 25점을 훨씬 웃도는 30점이 나왔고요. 이는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나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더 높은 점수라는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강 씨가 새들어 살던 집주인에게 돈을 붙여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쓴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편지에서 강 씨는 한 달째 독방 생활을 하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 씨의 첫 재판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입니다. 9월 3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564명이고요. 누적 확진자 수는 31만 1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23만여 명이 늘어나서 총 3,900만여 명을 넘어섰고 2차 누적 접종자는 2,517만여 명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의 첫날인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는 전국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낄 수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 밤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1도에서 21도, 한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8도 선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니까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새로운 달 10월이 시작된 금요일 아침 건강 챙겨보는 행복진료실 문 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든든한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죠.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윤환 식품생명과학 박사,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건강 얘기 나눌지 주제 힌트 나갑니다.
저 뭐예요? 그 피트니스의 현장인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주제가 운동 이런 거 같은데, 그죠? 네. 근데 저렇게 근육을 만들려면 운동을 엄청 해야 되잖아요. 네. 아까 저 인순이 씨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 저런 대회 나간 적이 있어. 네, 식이 조절을 엄청 해야지 저런 몸매가 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못 하잖아요. 저도 못해요. 네. 근육인가? 근육, 뭐, 운동 이런 거 글쎄. 같아요. 그쵸. 청춘. 청춘? 네. 청춘? 오. 자, 다음 힌트 보면 나올 거예요. 네. 이거는 휴대전화 충전. 충전기네요. 에너지 충전이네, 에너지 충전. 근데 지금 보시면 뭔가 방전됐다가 충전되는 뭐 그런 거 같은데, 그쵸? 아니 갑자기 뭐 이게 그러면 근육 나보다 갑자기 왜 전력이 갱년기네요, 나오지? 갱년기. 갱년기? 다 방전되거든. 그래서 새롭게 충전하라 이거지. 갱년기네. 근데 뭐 갱년기에 충전해가지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트니스 대회 나가는 거죠. 운동에서 대회 나가는 거, 뭐 그런 건가? 자, 그러면 네. 마지막 힌트 나갑니다. 마지막 힌트는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젊을 때는 꿈이 세계 여행이었을 만큼 활동적이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지쳐버리곤 합니다. 뭐 그렇다 보니 점점 더 우울해지고 또 무기력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제 활기 넘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무슨 방법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네. 그죠? 제2의 인생. 제2의 인생. 제2의 인생? 네. 자, 오늘 주제는 뭘까요? 공개합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방전된 청춘 배터리 근육으로 충전하라입니다. 이게 청춘의 배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언젠간 가겠지. 약간 청춘 돌릴 수만 있으면 아니, 정말 아우. 다시 청춘을 돌려준다 그러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근육을 어떻게 하면 글쎄. 청춘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청춘과 뭐예요? 근육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뭐 청춘은 듣기만 해도 사실 싱그러운 단어니까 네. 청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요즘 내 청춘 어디 갔어 하고 탄식하시는 분들 네. 많은 걸 보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요즘 우리나라 이제 6명 중 1명이 고령으로 진입된 네. 고령 사회고 이제 겨우 4년만 지나면 초고령 사회, 네.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니까 근육이야말로 정말 나의 청춘을 돌려주는 핵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근데 늙고 나이 든다는 건 제가 머리로는 받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마음만은 아직도 청춘이기 맞아. 때문에 제가 마음은 아직까지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늙어가는 거지만 옛날처럼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정말 아프거든. 맞아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청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번째 청춘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제2의 청춘이죠. 그래요? 잠깐만. 언제? 한 번 더 언제? 언제 와요? 그게? 두 번째 청춘. 바로 50대 이후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네. 100세 인생이잖아요. 100세 인생의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나는 50대부터 두 번째 청춘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뭐 공부라든지 취업 또 결혼과 육아까지 굉장히 쉴 새 없이 달려왔던 인생들 중간에 이제부터 두 번째 청춘을 맞이하는 시기가 바로 50대부터 찾아온다는 거죠. 바로 인생의 2막이 시작되는 중년, 이때야말로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이게 괜한 말이 아니고요. 우리 영국에서 실시한 이 인생 만족도 조사가 있었는데 이게 30대 때부터는 쭉 떨어져요. 그러던 게 5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네. 쑥 올라간다고 합니다. U자형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30대, 20, 30대 때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가정도 신경 쓰고 내가 일하느라 바빴던 게 중요한 거지. 여유로운 이제 50대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딱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의 만족도가. 그러면서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막 바쁘게 살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네. 이런 뜻이죠. 네, 그 두 번째 청춘을 즐기려면 첫 번째 청춘 때와 마찬가지로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지금 첫 번째 청춘인데. 그래요? 근데 저도 벌써 밤새 노는 건 못해요, 이제. 밤새 뭐 술 마시고 이렇게 노는 건 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요? 요새는 그걸 못하죠. 네. 당연히 못하는데
근데 정말 우리 예인 씨는 정말 좋은 때인 게 근데 사실은요 요새 60대만 돼도요 굉장히 취미 활동 많이 하시고요. 맞아.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그리고 잘 꾸미고 다니세요. 그래서 요새는 60대도 청춘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웰 에이징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이제 나를 좀 더 꾸미고 내 인생을 즐긴다 이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잘 즐기고 싶으면 건강해야겠죠. 바로 이 근육이 건강을 지키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아주 20대 때 충만했던 근육의 양도 60대 정도만 돼도 40% 이상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육 양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근섬유 자체의 힘도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90대 정도의 연령이 되면은 이 근섬유의 숫자뿐만 아니라 근육 크기의 같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감소하는 변화가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의 크기 또 근육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50에서 64세 중년 여성들이 근감소증에 걸릴 유병률이 6.5%나 된다고 합니다. 그 근감소증이 있을 경우엔 비만율도 높아지게 되고요. 심혈관 질환 관련 위험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근감소증은 이 노화에 의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질환인데 이게 복부비만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군 같은 질병들을 발생률을 2배 이상 증가시키고 사망의 위험도도 높이니까요. 항상 근육 챙겨주셔야 합니다. 아, 근육 부족으로 이렇게 심각한 질병까지 연결될 수 있다니 근육 챙겨야겠는데요, 정말. 그렇죠. 일단 뭐 제2의 청춘이 찾아와도 근육이 없으면은 힘들다. 그럼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제가 뒤에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저희랑 함께 해주십시오. 예, 방전된 나의 청춘 에너지를 어떻게 충전시킬 것인가? 예, 근육으로 충전하자. 네. 했는데 두 분이 오늘도 같이 하네요. 근육 충전법 이렇게 돼 근육 있습니다. 충전법? 네. 새로운 부캐. 금요일에 깐깐한 남자로 다시 탄생한 깐깐한 장 교수입니다. 오늘 근육에 대한 건강 궁금증 제가 모두 다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진료 시작하겠습니다. 네, 근육 건강법으로 가져오신 게 이제 근육 충전법인데 네. 이게 뭐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휴대폰도 쓰다가 모두 다 방전이 돼버리면은 네. 힘을 다 못 쓰게 되잖아요. 네. 우리 근육도 바로 이렇게 방전되면 기능이 다 안 되게 되는데요.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우리 몸에 장수 근육 3총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수 근육 3총사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수 근육이라고 하려면 우리 몸에 이 근육은 약 640개 정도의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존과 관련된 항중력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을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이 중력에 대항해서 내 몸을 딱 세워줄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항중력근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우리가 잘 알아두면 좋은 삼총사 항중력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바로 둔근, 복근, 그리고 척추 기립근입니다. 둔근, 복근, 척추 복근, 기립근이면 둔근은 엉덩이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먼저 그럼 둔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둔근은 상체와 하체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근육이죠. 상체를 무게를 견뎌서 하체로 내려가는 근육의 이 무게를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이 둔근이 약해져 있으면 상체의 무게가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무릎 손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건강한 무릎을 위해서라도 둔근을 발달시키는 게 중요하죠. 아니 남자고 여자고 간에 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왜 하체를 튼튼히 하라고 하는지를 제가 이제야 알겠어요. 이게 하체가 튼튼해야 청춘도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한 게 그래요? 있는데요. 네. 바로 나의 둔근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법인데 차윤 선생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를요? 차윤아 선생님의 둔근 한번 제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둔근을 체크한다고? 네, 둔근을 좀 해봤는데요. 체크해요? 네. 자, 둔근은 항중력근 중에 대표적인 근육이고 네. 상체를 바로 잡아주는 바로 엉덩이 근육이죠. 자, 이렇게 스티커 스티커 두 장 있어요. 받으셨죠? 네. 자, 지금 이 스티커를요. 엉덩이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엉덩이에 얘를 붙여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엉덩이에 이렇게 한 짝씩 붙여주시고요. 근데 왜 저는 이렇게 네. 표정이 이게 슬픈 표정이죠? 이렇게 보니까. 네. 자, 이렇게 엉덩이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네. 자, 뒤돌아 보시고요.
자, 이렇게 나의 뒤돌아요? 둔근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는 이렇게 한쪽 다리씩 서는 느낌으로 해서 엉덩이를 꽉 조여준 듯이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 둘, 그 양쪽 엉덩이 어떻게 따로 움직인다? 하나, 어머, 둘,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운동 많이 하셔서 아시네. 한쪽씩 나의 둔근이 얼마나 움직여지는지를 우리 차 박사님 이렇게 옷 좀 더 테스트를 올리세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뒤에. 아니, 근데 뒤에 장 옷. 교수님은 자전거 이렇게. 타고 전국 일주까지 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머. 자, 이렇게 해서 나의 둔근이 한쪽 방향씩 제대로 실룩실룩하면서 움직여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시면 차 박사님은 발을 안 돼요. 드네. 저는 안 돼, 이게. 이게 다리를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야. 네. 이게 어떻게 되지? 차 박사님은 왜?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꽉 조이듯이 두 개는 해서 되는데. 둔근을 네. 움직여주시면 돼요. 따로는 안 돼. 아니, 근데 저도 나름 산에 다니고 그래도 그렇죠. 네. 이정엽 씨도 한번 해보실까요? 저도 저 한쪽을 움직여보진 않았는데. 네. 아니, 자, 이렇게 워낙 해서 운동 많이 하시니까. 둔근을 각각 이제 이 대둔근의 움직임을 보는 건데요. 네. 이렇게 뒤쪽으로 다리를 뻗어줄 때 사용하는 근육이다라는 생각으로 네. 한쪽씩 다리를 지탱하면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뒤 옷을 좀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자, 한번 움직여볼까? 이게 움직여? 네네네. 오, 움직이는데요. 기다려보세요, 이야, 기다려보세요. 움직여요. 이게 원활하게 움직이진 않는데. 아니요. 이 정도면 아니, 굉장히 그래도 역시. 움직여. 네, 역시. 자,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좋습니다. 어떻게 되지? 왼쪽, 오른쪽. 이제 원하면 왼쪽, 되는데요? 오른쪽. 좋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엉덩이가 실룩거리죠. 네. 이렇게. 이재용 돼. MC님은 역시 등산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엉덩이가 괜찮습니다. 네. 차 박사님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어떻게 근데 하나씩 되지? 한쪽씩 실룩. 네가 맨날 수중 운동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장 교수님은 정말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우리 세민이 엉덩이가 좀 독특한 게 살아있어. 자전거를 이렇게 타시고 네. 물속에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저는 산에 다니거든요. 네. 엉덩이는 뭐 다들 이렇게 그래도 돼 있습니다. 쓸만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안 네. 돼, 안 돼. 야. 자, 이 정도면은 중요하구나. 첫 번째 근육 두 분 다 통과합니다. 집에서 뭐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재밌게 할 수 저도 있죠. 집 가서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고요. 네. 세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장수 근육 네. 바로 이 복근입니다. 어. 복근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사실 우리 심장이나 폐는 갈비뼈가 감싸고 있잖아요. 근데 뱃속에 있는 간이나 대장, 소장 얘네들은 보호해주는 애가 없죠. 그 보호해주는 기능을 바로 이 복근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우리 몸에서 특히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복근이 엄청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복근 잘 아는데요. 사실 복근 같은 경우는 우리 김종국 씨 같은 왕자 그분이 딱. 왕자 딱 새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복근이 없거든요. 아니요. 복근은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아, 정말요? 굉장히 얇고 넓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더 키우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나이가 들면서 또 굉장히 쉽게 빠질 수 있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이 복근의 감소가 혈관의 노화와 관련돼 있다는 연구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복근이 감소되면 그것 때문에 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그리고 또 심부전과 같은 혈관성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남자들은 이 복근에 대한 그렇죠. 식스팩. 벗었는데 이게 쫙. 여기 있나? 모 선생님 전에 있었죠. 이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선생이 덮였어요,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덮였어. 이제 이 엉덩이 근육, 복근, 그 다음엔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장수 근육은 척추 기립근입니다. 척추끼리. 목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척추에 붙어서 양옆으로 쭉 길게 분포되어 있는 근육이에요. 우리를 고추 이렇게 기립하는, 맞습니다. 기립하게 하는. 세워주게 되는. 근데 이 기립근이 약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꾸 이렇게 점점 사람이 굽어요. 예. 붓게 되면은 폐나 심장 위까지도 눌리다 보니까 식욕도 떨어지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건강이 이제 악화가 되게 됩니다. 장수 근육 삼총사 기억해야겠어요. 척추 기립근, 복근, 복근, 그다음에 근육은. 둔근.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근육을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해요? 제가 이 근육 충전법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자, 방전된 배터리의 충전 1단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걷기? 걷기입니다. 걷기는 건강의 기본이니까.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하다는 건가요? 흔히들 우리가 만보,
네. 요즘 만보기 때문에 만보 걷는 게 기준이 됐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내리셔도 됩니다. 희소식이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7,500보 정도 걸었을 때 이 조기 사망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7,500보만 걸으시면 돼요. 만보에서 2,500보만 덜 걷더라도 훨씬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데 우리가 3보 이상 승차잖아. 사실 우리도 방송 끝나면 지하로 딱 내려서 차 타고 그냥 올 거야. 내려갈 때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걷죠. 예. 자, 두 번째 근육. 자, 두 번째 근육 충전법. 네. 바로 숙면입니다. 어려워 생각보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요, 이 숙면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근육이 잘 제대로 충전이 되려면 아주 충분한 숙면이 필요한데, 숙면은 수면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이 수면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서 이 근육과 지질들의 결합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근감소증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숙면도 이 근육 건강의 핵심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판넬에 스티커 하나씩 제거되고 충전될 때마다 몸속 근육을 키우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이제 완충이라고 하죠. 마지막 것까지 한번 제거해 볼까요? 자, 마지막 완충을 위한 3단계는 바로 단백질. 단백질 먹어야죠. 네, 단백질은 이 뼈를 구성하는 성분이고 또 칼슘과 칼슘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죠. 따라서 세포 조직 자체의 이 근육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항체라든지 호르몬 형성에도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40대 이후에 이 단백질이 서서히 감소하고 근육량도 떨어진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각종 자세도 좀 구부정해지고 염증 질환이라든지 혈관 질환에도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면역력 상승을 위해서라도 이 단백질 섭취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근육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고 늘 하는 거예요. 네. 먹고, 자고, 걷고. 그렇지. 이것만 성실하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방법을 좀 더 충실하게 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청춘을 즐기려면 아무래도 근육을 충전해야 되고 그러려면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근력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오해와 진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남성입니다. 요새 부쩍 체력이 떨어진 아내한테 근력 운동을 권했더니 뚱뚱해진다면서 싫다네요. 여자들은 근력 운동하면 체격이 커지나요? 이런 질문인데 뭐 알죠? 그건 다 아니죠. 이거는 아까 우리 화면에서도 봤잖아요. 이게 커지는 게 아니고 매끈해지던데. 맞아요. 오히려 탄탄해지고. 네, 맞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네. 물론 이제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좀 생기죠. 벌크업이 된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서 약간 조금 더 불어나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골격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운동을 하면서 이 체지방률이 빠지면서 지방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치 조금 더 울룩불룩해지는 느낌 때문에 더 몸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정혜 씨님 말씀처럼 더 아름다운 몸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도 한번 퀴즈 질문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퇴행성 관절염 판정을 받은 60대입니다. 이 통증을 키울까 봐 무서운데 저 같은 경우는 근력 운동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거는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X. 이건 좀 아껴야지. 이거 어려운데. 근데 무리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관절을 그래도 조금 지켜주기 아껴야 될 것 위해서.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탈이 날 것 같아. 그 적당히 해서. 적당히 해서 어느 정도 근육은 있어야 이게 받쳐주니까. 그런가? 저희는 O.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이 야.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좀 그 관절이 약해졌다거나 통증이 좀 있다고 해서 근력 운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급성기 염증에 많이 부어 있는 상태라면 이보은 선생님 말씀대로 잠시 쉬어주시는 게 좋지만 사실 이 골격 자체, 관절 자체가 약해지면서 생기는 통증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관절의 흔들림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주 꾸준한 근력 운동을 해야 이 관절염에 의한 통증도 잡을 수 있는 만큼 운동하셔야 됩니다. 너무 강하게 하지는 않고 적당히 하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퀴즈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른 체형의 남편이 요즘 무리하더니 살이 더 빠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근이 생겼다며 좋아하는데요. 이 식스팩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거는 많은 이거 갑자기 거예요. 생겼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오래 근데 운동을 해야 우리가 되지. 우리가 복근이 다 있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르면 복근이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이렇게 멋진 아니야. 식스팩이 된다고요? 아니 나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꾸준하게 해야지. 근육은 있는데 원래 이게 지방에 덮여 있다가 네. 지방이 거친 거죠, 이제. 그래서 구름이 보이는 거친. 거구나. 그래서 드러나는 아이, 거예요. 근육을 계속 운동을 해야 그게 식스팩이 잡히지. 아니, 저도 있어요, 식스팩. 덮여 있어서 그렇지. 어떻습니까? 정답은요? X예요. 근데 일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누구나 다 복직근은 다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얇아지면서 좀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균형 잡힌 시스팩이 그냥 굶기만 한다고 잠깐 뭐 조금 살 약간 빠졌다고 해서 생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른 체형이신 분들은 워낙 체지방이 적기 때문에 쉽게 드러날 수 있지만 근육이 균형 잡히게 나타나는 식스팩은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아니 이보은 쌤은 저는 잘 아는데 운동을 안 하네요. 자, 이어서 네 번째 퀴즈 한번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근육 늘리려면 식후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공복 운동이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헷갈립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아, 맞아, 이거 공복에는 있어. 유산소 운동 아닌가요? 저는 식후 운동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화도 좀 되면서 지방도 배출하고 그래. 근육만 챙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는 공복에는 식후. 유산소라고 맞아. 들었거든요. 맞아. 저도 뭐 한 10년간 PT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식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어때요? 아닌 것 네, 같아요. 식후가 좋습니다. 아, 역시. 네, 우리가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열량 소모를 위한 탄수화물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처음에 열량을 태우는 데는 좀 좋지만 근육부터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신 이후에 운동을 해주셔야 근육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단순히 살을 뺄 목적이 아니라 근육을 키울 목적의 운동이라면 반드시 식후에 운동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네, 근육도 알맞게 딱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헬스장 가서 무조건 막 한다고 이게 근육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장민욱 선생님이요. 오늘 근육 키우는 운동법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근육하면 또 제가 전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근육을 아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워킹법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워킹법. 네. 좋아요. 예은임 씨, 이보 선생님 잠깐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관심 좋죠. 있으니까. 어때야 뭐. 걷기는 또 잘해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보통 한강에 가면 좀 많이 걷는 분들 좀 많이 보시죠. 네, 네. 네, 아침에 운동 삼아서. 그렇죠. 서킹. 파워워킹 많이도 하시고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워킹법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몸통 워킹입니다. 몸통. 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 걸을 때 몸통을 많이 쓰지 말라 이렇게 많이 배우기도 하잖아요. 네. 바른 자세로 그냥 편안하게 걸으라고 많이 말씀을 하지만 이 몸통을 이용한 걷기야말로 관절이라든지 특히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골반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걸으실 때 내딛는 발 쪽의 골반을 앞으로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몸통이 같이 틀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팔은 편안하게 쭉 앞으로 뻗어주는 방식으로 해주면서 골반을 앞으로 밀어주는 방식의 워킹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천천히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약간 몸통을 비틀면서 그렇죠. 비튼다는 동작이 아주 딱 맞는 표현인 네.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천천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뒤로 좀 가보고요. 이렇게 해서 몸통을 비틀어 주듯이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나가는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고 마치 내 몸을 이 골반이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은 이 척추 기립근까지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면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틀면서 예전에 이렇게 뛰는 사람들 있지 않았어요? 나 잡아봐라. 약간 그 운동법인데요. 맞아요. 네, 그렇죠. 자, 조금 더 힘차게 다시 한번 걸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5. 자, 오늘부터 아침에 운동하시면서 걸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네, 몸통을 약간씩 비틀면서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너무 많이 막 이렇게 흔들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쭉 하면서 몸통을 좌우로 꺾어주면서 걷는다는 느낌으로 양쪽 척추 기립근이 한쪽씩 잡히면서 움직이는 걸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워킹법도 준비를 했는데요. 두 번째 워킹법은 바로 꽃게 워킹입니다. 꽃게? 네, 꽃게 워킹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탄력 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나눠보실까요? 네. 자, 이 꽃게 워킹을 위해서 꽃게가 옆으로 걷잖아요. 네. 자, 이 밴드를 무릎에 채워주세요. 무릎에요? 자, 조심해서 무릎에 하나씩 채워주시고요. 자, 집에 이런 탄력 밴드가 없으시면은 네. 뭐 좀 늘어난 고무 장갑 같은 것들을 묶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탄력 밴드는 쉽게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고 이 탄력의 강도도 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 파란색이 제일 강한 강도거든요. 보통 이제 발목하고 무릎을 같이 묶어주시고 하시면 좋은데요. 오늘은 좀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무릎에만 묶어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옆으로 좀 돌아서 시범을 보이면 살짝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약간 빼주시면 좋고요. 이때 허벅지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많이 구부리게 되면 허벅지, 스쿼트 하는 것처럼 네, 허벅지에 힘이 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살짝만 구부려서 살짝. 허벅지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옆으로 움직이시는데 이 무릎의 탄성을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탄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옆으로 5에서 10cm씩 옆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좋습니다. 탄력을 개처럼. 느끼셔야 돼요. 네. 그렇죠. 개처럼 이 탄력 밴드의 탄력을 느끼고 무릎이 계속 이 탄력을 견뎌가면서 옆으로 움직인다면 네, 이렇게 하면은 양쪽 중둔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법이거든요. 자, 다시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이 밴드 셋. 강도를 잘 좋습니다.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실 때 이렇게 안쪽으로 무릎이 예, 오므라들지 않도록 잘 버텨주면서 걷는 게 핵심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음악도 한번 준비되어 있는데 네. 음악에 맞춰서 우리 한번 옆으로 한번 걸어볼까요? 네. 네. 자, 음악 주세요. 자, 하나, 둘,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어때요? 좋은데요? 이 텐션을 느끼면서 네, 하니까 좋은 반대로. 것 같아요. 자,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네, 천천히 어때요? 양쪽 중등근이 좀 압박되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동작이고 네. 간단한 재료만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중둔근 발달 그리고 몸통 전체를 발달시킬 수 있는 네. 네, 몸통 워킹 그리고 꽃게 워킹이었습니다. 네. 잘 재밌네요. 배워왔습니다. 이게 몸통 워킹, 꽃게 워킹. 꽃게 워킹은 처음 네. 봤어요. 그러니까. 꽃게는 아주 재밌는데요. 어느 쪽에 좀 이렇게 와요? 양쪽에 양쪽. 같이 오는 게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한쪽에 이제 맞습니다. 무릎이 쏠리면 안 네. 되니까. 맞아요. 네. 자, 이제 모 코치님 차례인데 모 코치님 지금 네. 오늘 시간은 근육이잖아요. 변신하셨네요? 뽀빠이. 잠깐만. 옷이 잠깐만. 와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 근데 저거. 어울려. 아유, 우리 뭐 오늘 하면서 그거. 근육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근육을 키우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아침을 꼭 챙겨봐 주십시오. 근데 우리 배 선생님 잘 어울리네. 저기 저기 뽀빠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네. 올리브 남자친구. 그쵸. 맞아요. 뽀빠이 도와줘요. 여기서 나이가 나옵니다. 예인 MC 몰라요. 지금. 뭔지 모르면서 열심히 웃어주고 있는데요. 근육하면 우리 생각나는 캐릭터, 대표적인 캐릭터죠. 네. 맞아요. 뽀빠이입니다. 아까 우리 이보은 선생님이 도와줘요 뽀빠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근육 충전 주스의 이름도 뽀빠이 주스입니다. 뽀빠이 주스. 시금치 주스인가? 그럼? 맞아요. 다들 뽀빠이 주스 얘기했더니 시금치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요. 시금치 아니고요. 오늘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이 충분히 풍부하게 들어있는 콩을 이용했습니다. 검은 콩을 이용을 했고요. 콩하고 양배추 그리고 이제 바나나와 우유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좀 밑작업이 있어요. 네. 우리 뭐 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삶기 전에는 이렇게 좀 딱딱하죠. 그쵸. 이게 갈아서 먹기가 힘들어요. 이 자체로 먹으면 비린내도 많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불린 다음에 20분 정도를 삶아주세요. 삶게 되면은 콩이 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커지게 됐다 그러면 요걸 또 한번 프라이팬에 볶아주시고 양배추도 물에 한번 삶은 다음에요. 프라이팬에 한번 볶아서 갈아야지 맛이 좋더라고요. 뭐든지 이번에 내가 느낀 건데요.
항상 모든 음식은 한번 볶아주면 맛있어져요. 볶아주면 맛있어지더라고요. 맞나요? 그렇죠. 왜냐면 볶으면 아무래도 그 고소한 향들이 만들어지니까 훨씬 더 먹기 편하죠.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달달 볶나? 이렇게 볶아놓고 준비되어 있는 콩하고 양배추도 같이 다 넣어주세요. 네. 비율은 똑같이 1대1 비율로 맞춰주시면 돼요. 양배추도 넣어주시고. 네. 삶아서 그다음에 네. 살짝 볶은 거예요, 다. 맞아요. 삶아서 한 번씩 살짝 프라이팬에 볶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호에 따라서 아몬드를 넣어주셔도 되고. 네. 좀 고소하죠. 고소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아몬드 한 4-5알 정도요. 네,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그 역시도 조금 살이 찔 수 있으니까 한 5알 정도만 넣어주시고 우유 넣어주시고요. 네. 근데 이렇게만 하면 단맛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네. 저처럼 이렇게 좀 어린이 입맛인 분들은 이거 먹기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바나나가 꼭 들어가줘야 그래, 돼요. 그거 먹으면 맛있지. 바나나만 들어가줘도 맛이 확 좋아집니다. 그럼 진짜 꿀이나 다른 거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단맛이 있으니까. 워낙 다니까. 근데 뭐 지금 맞아요. 구성을 보니까요, 이제 콩이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우유는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식물성과 동물성을 딱 같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가 단맛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백질 근육 그러면은 그냥 단백질만 먹으면 된다 생각하는데 당이 좀 들어가 줘야지 몸이 그 당을 갖고 근육을 만들거든요. 맞아요. 그 연료가 돼 갖고 그래서 이렇게 바나나가 딱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제 근육에는 좋은 조합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를 살짝 한번 좀 갈아볼게요. 아니, 저 아주 맛있을 것 같은데요? 맛있을 바나나에 것 같아요. 우유에 아몬드에. 네. 와우. 오. 아침 식사 강력하게. 대용으로 네, 먹으셔도 될 것 좋죠. 같고. 네. 이거를 한번 이렇게 쑥 갈아주면 네. 이렇게 주스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돼요. 뽀빠이 주스네요. 뽀빠이 바로 뽀빠이 이게 주스. 오. 뽀빠이 주스예요. 이 안에 우리 아까 말씀해주신 동물성 단백질과 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네. 이거를 한 잔 하시고 오. 네. 맛이 어때요? 맛있죠? 맛있죠? 바나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맛이 아주 좋습니다. 오. 네. 먹었더니 또 몸을 막 쓰고 싶어지네요.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네. 야. 근육 운동을 또 근데 저렇게 이 하는 레시피는 어디서 받아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만든 레시피는 아니고요. 네. 우리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요리 전문가죠. 이보은 선생님이 알려주신 아. 레시피예요. 아, 제가요. 이게 좀 몰랐는데 이보은 선생님이 예전에 좀 몸이 안 좋으실 때 맞아요. 드셨다고요. 네. 제가 10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약간 1년 동안 정말 그 근력과 함께 체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제가 저렇게 뽀빠이 주스를 만들어 먹었는데요. 네. 저는 지금 저렇게 지금 양배추랑 바나나 저렇게만 했잖아요. 네. 계절에 따라서 사과를 넣으셔도 아, 되고요. 그렇죠. 맛있겠다. 아니면 배를 넣으셔도 되고 나는 약간 채소가 좋아하시는 분은 파프리카, 피망까지도 괜찮고요.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몬드 넣으셨잖아요. 호두, 피스타치오, 뭐 아니면 잣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을 해서 꾸준하게만 잡수시면 저는 1년 먹었거든요. 정말 제가 지금 보니까 아 내가 저체력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레시피 굉장히 잘 만들었죠. 네, 아니, 믿음이 쉬워서 가네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경험에서 우러난 레시피니까 네. 더 귀한 거네요. 맞아요. 네, 잘 봤습니다. 이번에 이보은 선생님인데, 자, 장수밥상인데 박수 세 개로 없어. 가는 장수밥상.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요? 네. 세 개로 가고. 요거 노래 뭔지 아시죠? 세 개로 노래. 뭔지 아시죠? 요거? 너무 걷고 네. 싶고. 오, 그렇죠?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신나고. 일요일 아침이니까 이거 뭐 막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렇죠. 알죠. 요즘 같은 때 네. 더 막 가고 싶은데 참아야 하잖아요. 야. 장수박상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있죠.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요. 장수밥상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요? 네. 달라져요? 지금 세계는 넓고 음식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장수밥상이 세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만 세계로 가는 특별한 장수밥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아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서 네.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음식으로 세계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좋죠. 하겠습니다. 네, 이거네 뭐 세계로 가는 장수밥상. 오늘 어느 동네로 가나요? 자, 오늘 떠나볼 것은요. 바로 지중해 식단으로 가장 유명한 그리스. 그리스. 네, 그리스 갑니다. 오. 우리가 지중해 식단이 보통 이제 채식
으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 생선과 해물이 굉장히 풍부해서 이게 또 단백질 식단이기도 하거든요. 이 단백질을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근력에 굉장히 좋다고 아는데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야, 이 지중해 식단 정말 좋은 게 고혈압 관리에도 진짜 좋고요. 네. 미국에서는 매년 1월 달에 최고의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메디컬 리포트를 내는데 그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식단을 찾기도 하거든요. 3년 연속으로 1등한 게 바로 저 지중해 식단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지중해 식단이 유네스코 무형 문화재로 등록이 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거니까요. 오늘 정말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예요? 재료랑 음식이? 오늘은요. 제가 그 해산물과 생선이 가장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연어와 그다음에 오징어를 이용해서 각종 채소와 함께 이렇게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세계로 가는 장수 밥상. 예, 세계로 가는 장수 밥상. 오늘 그 첫 번째로 그리스식 브런치? 브런치라고 그래도 될까요? 네, 브런치예요. 예, 그 네. 메뉴인데 기대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오늘 준비한 지중해식 식단에는요, 이제 붉은 육류보다는 생선과 해물을 이용을 해서 많이 만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생선에 들어가 있는 오메가3가 근력 충전을 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맞나요, 차 박사님? 일단 뭐 우리가 이제 나이 먹으면서 점점 근육이 없어지면 뭐라고 생각하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근육을 만들 때 필요로 하는 게 이제 포도당인데 포도당과 연관된 게 인슐린. 근데 나이를 먹으면요, 이 인슐린 민감도가 점점 둔해져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혈당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이 오메가3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인슐린 민감도를 다시 젊을 때로 좀 돌리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이 원활하게 혈당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근육이 원활하게 잘 움직이니까 근력이 유지가 되면서 젊음을 다시 유지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지중해 식단 중에서도 지중해식으로 먹는 브런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거 일단 연어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연어는 굉장히 이렇게 통통한 스테이크용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만약에 식구가 3식구다 그러면 4조각 내주시면 되고요. 2식구다 그러면 이렇게 2조각만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연어는 특별히 요 뒤쪽에 그 껍질 부분에 비닐이 조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종이 타올로 꾹꾹 누르면 연어의 겉지방까지도 없앨 수 있으니까 그거 기억을 하시고요. 네. 요거 이렇게 담아요. 그다음에는 준비한 게 바로 요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안에 있는 내장을 이렇게 다 뺐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손질할 때. 네, 굉장히 깨끗하게 씻는데요. 만약에 오징어를 통째로 먹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네. 잘라주시고, 우리는 집에 오징어를 못 사다 놓고 주꾸미가 있는데 주꾸미 하셔도 괜찮고요. 문어 있다 더 좋습니다. 요즘 대하도 좀 좋은데. 그렇죠. 대하도 아주 좋죠. 대하로 해도 돼요? 네, 그리고 나는 생선 중에서 연어보다는 그래도 흰살 생선이 좋다 하시는 경우에는 흰살 생선 준비하셔도 좋은데요. 흰살 생선 중에서도 가자미. 가자미. 네, 또는 뭐 대구살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손질이 너무 우리 예인 씨처럼 조금 초보라 잘 못해요. 좀 네. 힘들다 이런 분들은 뭘 하냐 하면 그 우리 왜 포 떠놓은 거 있죠. 대구살 포 떠놓은 거 그거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오징어까지가 준비가 됐으면 요거를 살짝 이제 밑간을 해야 되는데요. 오징어 밑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다 생선이니까 소금으로 하죠. 그리고 해물이니까 소금 많이 쓰는데 네. 저는 특별히 풍미를 주기 위해서 진간장을 씁니다. 진간장으로 이렇게 일단 간 맞춤을 조금 해주세요. 네. 지중해 식단의 가장 특징은 간이 슴슴하다예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다른 그 채소들로 그 맛을 낸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간을 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딱 이렇게 밑간 할 정도로만 진간장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게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올리브 오일도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네. 그렇게 넣어야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여기에 좀 색다른 걸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애플민트예요. 만약에 허브를 조금 넣으면 훨씬 더 향이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새 마트에 가면 이렇게 애플민트들 팔더라고요. 아니면 요새는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바질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 그쵸, 많아요.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거 그냥 이렇게 뚝뚝 잘라서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바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분은 샐러리. 샐러리야. 네, 그다음에 쪽파 쫑쫑쫑쫑 썰어서 그것도 허브의 일종이거든요. 네. 이렇게 허브를 넣게 되면 훨씬 더 맛이 싱그러울 뿐만 아니라 조금 느껴지는 향이 좀 다르죠. 지금 이거 하나 잘라서 넣었는데 네. 향이 확 올라와요. 요거는 딜인데요. 딜은 연어 쪽으로 이렇게 하셔도 갑자기 괜찮아요. 고급 레스토랑으로 저를 확 안내하는 그런 향이 확 나네요. 자,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버무려 놓으세요. 살짝. 그럼 소금은 아예 안 들어가는 네, 거예요? 여기는 소금 일체 안 들어가요. 오, 진간장으로만? 네, 진간장으로만 간을 해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 덩어리도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좀 성의 없이 요리하시는 것 같아요. 성의가 없다고요? 제가 이 레시피를 정말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아니, 이게 만들었는데 칼질도 좀 많이 하고 이러신 게 아니라 그래요? 듬성듬성 하시는 게. 아, 근데 네. 선생님 요리는 쉬워서 좋잖아요. 그쵸. 근데 어머님들이 따라하기도 어머님들은 쉽고요.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 훨씬 더 따라하기가 그럼요. 좋아서 내일 아침에 당장 한다 아마 그러실걸요? 네. 어쩌면 우리 차 박사님이 내일 아침에 요거 생각나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요, 뭘 준비를 하냐 하면 바로 채소를 준비하는데요. 여기 제가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가지, 애호박, 뭐 버섯 이런 거 다 쓰셔도 괜찮거든요. 네. 요거는 저는 가지에 껍질의 영양이 조금 풍부하기 때문에 네. 요 가지 껍질을 살짝만 이렇게 긁어냅니다. 이렇게. 다는 아니고 살짝만 좀 듬성듬성. 듬성듬성. 그래서 좀 모양도 좀 나고 네. 구워냈을 때 조금 좀 폼도 있더라고요. 그러네. 이렇게만. 아예 안 벗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조금은 벗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예 안 벗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조금 하면 그래도 조금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스에 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 아니면 잘 구워지게끔 껍질째에서 이렇게 덩어리로만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렇게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 양파, 또 양파 들어가 줘야 또 맛있잖아요. 요거 네. 그냥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잘 구워지게끔만 이렇게 썰어 놓으시고요. 오징어도 동글동글하게. 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요 마늘도 마늘에 또 지중해 식단에 또 특별히 많이 들어가요. 네. 요거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반 조각만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집에 만약에 이런 파프리카가 있다. 그럼 파프리카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몇 개만. 이거 재료 손질하고 준비하는 게 너무 간단해서. 네. 이거를 칼질이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리하지가 않아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예인 씨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만 준비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뭐 우리 집에 뭐 양배추가 있다. 양배추 하셔도 다 넣어도 되는 다 거예요. 넣으셔도 돼요. 뭐든지 다 하셔도 돼요. 네. 아니 내가 집에 가서 보니까는 애호박이 좀 있더라. 애호박 하셔도 괜찮아요. 다 넣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돼 있으면 요걸 이제 살짝 구워줘야 되는데 네. 구울 때 뭘로 굽냐면 바로 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약간 좀 충분하게 이렇게 네. 넣고 아까 밑간 할 때도 올리브오일이 같이 들어갔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구워요. 너무 간단한데. 네, 너무 간단하죠? 큼직하게. 이래야 좀 먹을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좀 구워주세요. 하는 건 간단한데 완성 요리는 정말 근사하더라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네. 같이 좀 구워주시고요. 바베큐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든지 또 저기 해외로 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나게 이렇게 좀 구워 먹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다가 레몬을 같이 해서 좀 구워주잖아요. 그럼 레몬의 향 때문에 훨씬 더 싱그럽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다가 간을 일체 안 했어요. 간을 일체 안 했는데 해야 될 게 있죠. 통후추만 이렇게 통후추가 좀 나는 뿌려주세요. 요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뿌리는 게 이게 맛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마지막 간만 살짝 소금 간만 한 2꼬집 정도만 이렇게 해주세요. 진짜 얼마 오늘의 안 특징이 들어가요. simsim한 거라서. 네, 슴슴한 거라서. 간을 강하게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딱 요렇게만 구워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위에다가 한 번 더 한 번 더. 덮어. 근데 저렇게 채소에다가 올리브 오일 같은 지용성들을 같이 넣어서 먹게 되면은요. 네. 그 채소 속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한 13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채소만 드시는 것보다는 저렇게 기름과 같이 해서 먹는 게 훨씬 더 흡수 면에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굽고 있을 때 네. 저는 물론
그 오징어에도 연어에도 단백질이 있는데 뭐 우리 단백질 식품 중에 또 가장 최강인 달걀을 조금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냄비를 하나 준비를 하셔서요. 제가 네.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 냄비에다가 달걀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담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삶는 거 아니에요? 네, 소금. 아, 소금을 넣어서. 네, 이렇게 소금을 넣게 되면 훨씬 더 달걀이 빨리 익고요. 아. 그다음에는 소금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깨지질 않아요. 아, 그래요? 달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식초를 약간만 넣어주세요. 식초는 왜 넣어요? 식초를 약간 넣게 되면 이 식초가 단백질 성분이 만약에 흰자가 깨지면 많이 흘러나오잖아요. 네. 그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분만 하냐, 끓고 나서 5분 있다가 불을 끄시고 네. 바로 물에서 헹군 다음에 껍질을 벗기시면은요, 이렇게 반숙이 반숙. 만들어집니다. 제일 맛있을 때잖아, 이게.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다 끓고 있을 때 끓고 나서 5분이에요. 5분.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채소가 구워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노릇노릇하기만 하면 돼요. 이건 뭐 우리가 다 센 걸로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가지도 보시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네. 그럼 이거 다 구워서 그다음에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끝나요. 엄청 간단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지중해식 이 장수밥상이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진 양념을 해서 너무 짜거나 맵거나 뭐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워주세요. 아, 옆에 이제 오징어랑 연어 있는데 네. 다 이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네, 요것도 또 이렇게 제가 지금 아까 밑간 한 것을 네. 이렇게 다 담아서 구운 거예요, 바로. 네. 그러면 이제 담기만 하면 돼요. 와, 진짜 그럴싸하네요. 그쵸? 이게. 제가 아까 가지를 이렇게 좀 미리 좀 해놨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가지 구워놓으니까 네. 예쁘죠?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해서 오징어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아, 홍어징어. 오징어를 그냥 칼집만 넣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연어도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가진 채소들 이렇게 올려서 위에다가. 같이 잡수시면 돼요. 또 먹을 땐 저렇게 이렇게 커팅해서 나눠주면 되겠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야. 요 그 잎채소만 위에다가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네. 와. 올려주시고 아까 여기 달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 노른자 탁 이렇게 깨서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올리브 오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코팅을 시켜주세요. 어이, 먹음직스럽군요.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굉장히 좋은데 요거 드실 때는 마치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커트럴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잡수시면 아주 좋죠. 네. 아, 정말 완벽한 네, 오늘 브런치 완성됐습니다. 금요일 밤이나 네. 주말 이용해서 저 요리 맞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레시피 보겠습니다. 근육 건강 챙겨줄 이색 요리, 지중해식 장수 브런치를 만들어 볼까요? 두툼한 스테이크용 연어는 반으로 자르고 오징어는 몸통 그대로 다리만 분리해 주세요. 내장 제거한 후에 깨끗하게 손질된 오징어는 몸통과 다리에 칼집을 넣어줍니다. 연어와 오징어는 굽기 전 밑간이 중요한데요. 큰 볼에 진간장, 소금, 통후추 빻은 것을 넣고 올리브 오일을 뿌려주세요. 이때 레몬 슬라이스 조각과 생허브를 넣으면 향긋함이 더해집니다. 달걀은 소금과 식초를 넣은 물에 5에서 6분간 삶아 노른자가 흘러내리는 반숙으로 준비해주세요. 적당한 크기로 손질한 채소는 올리브 오일을 두른 팬에 구워낼 건데요. 이때 채소 기름이 우러난 팬에 연어와 오징어를 익혀주면 풍미가 살아납니다. 접시에 구운 연어와 오징어를 올려준 뒤 베이비 채소를 쌓아 그 위에 반을 가른 달걀 반숙을 올려 장식하고 볶아둔 채소들도 마저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 절임, 생허브, 올리브 오일을 뿌려주면 완성! 세계 속으로 떠나본 장수 밥상. 지중해식 장수 브런치로 여유 넘치는 브런치 시간과 함께 근육 건강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이렇게 하시면 정말 색다른 맛을 즐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스에 다녀온 것 같네요. 장수밥상 그리스로 떠나가 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세계로 갈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겁니까, 차윤환 박사님? 이제 자, 일단은 이제 뭐 이제 제2의 청춘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몸을 잘 움직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근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잘 지켜가지고 근육을
튼튼하게 만든 사례자분이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고 오시죠. 젊은 시절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심각한 통증을 겪으며 살았다는 오늘의 주인공. 근육이 거의 없는 체형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예전의 모습은 잊어라! 반전 몸매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 멋진 몸매를 가지게 된 주인공을 찾으러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주인공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다. 건강한 근육과 완벽한 몸매를 가졌고, 그리고 등장만으로도 주변 시선을 사로잡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사람. 오늘의 주인공, 운동 선생님의 시선도 사로잡았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자세가 멋있네요. 네, 뭐 칭찬 감사합니다. 저분 처음 왔을 때 나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50대라고 하던데요. 아니 정말 이분이 50대라고요? 믿을 수 없는 사실.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50대라고 말씀하시던 게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58 조미희입니다. 탄탄한 건강미를 자랑하는 오늘의 주인공 조미희 주부입니다. 옆에서 봐도 놀랍고 앞에서 봐도 감탄사철로 나오는 그녀의 몸매. 나이를 듣고 봐도 믿어지지 않는 그녀는 군살 하나 없는 팔 근육과 등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근육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키는 큰데 근육이 없다 보니까 너무 볼품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제가 운동을 하면서 근력을 키우다 보니까 친구들이 제일 몸매 짱이라고 부러워합니다. 젊은 시절 10여 년 동안 문구점을 운영했던 주부는 힘든 업무로 항상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해 점점 몸이 더 야위어 갔습니다. 그렇게 몸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자 하던 일을 접고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바로 하체 운동 바로 시작하시죠. 네, 이쪽으로 오셔서 무게 좀. 주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은 바로 하체 운동입니다. 하체 운동은 상체보다 더 중요한데요. 하체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힘을 전달하는 중심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나이가 들면 하체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가 구부정한 자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완화를 위해 엉덩이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연세에 딱 이런 몸이 일자인 느낌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배에 코어 힘이 없으니까 팔이 푹 처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이제 날개뼈라던가 이 위치가 원래 라운드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딱 내려가 있는 거 보이시죠? 옛날에는 정말 살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그 뼈에 가죽이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은 여기에 근력이 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부정했던 그 배도 좀 펴지고 뒤에 근육도 좀 생겨서 아주 허리도 안 아프고 좋아요. 건강한 삶을 위해 근육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내 몸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긴 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근육이 점점 더 감소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근육을 잡기 위해 더욱 악착같이 노력했습니다. 시작 관련된 건 전달되시죠? 네. 형님 너무 많이 드셨어요. 네, 이게 처음에는 맨날 여기만 아프시다고 하시다가 그렇죠. 좀 더 당당하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기에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이제 어떻게 운동이 되셨는지 한번 다리 살짝만 들어보시죠. 그렇죠. 여기서 딱 잡아보세요, 피디님이. 그래서 느낌 다르죠? 네. 이게 절대 50대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꾸준히 하신 분만이 나올 수 있는 근력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좋은 근육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운동 덕분에 건강은 물론 부족했던 자신감도 생기면서 꿈에 그리던 시니어 모델로도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주부는 그렇게 화려하게 인생 제2막을 열게 됐습니다. 조금만 방치해도 금방 늘어나는 나이살은 주부도 피해갈 수 없었나 봅니다. 때문에 몸무게 55kg 유지를 위한 특급 조치, 집에서도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는데요. 정말 자기관리의 끝판왕이십니다. 아니 공주예요, 공주. 제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더 유연하지 못했어요. 일을 하면서 목하고 허리 디스크가 같이 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허리 디스크가 앓는 사람 같습니까?
건강미 넘치는 주인공은 뭘 먹을까? 이쯤에서 주부의 근육 깨우는 단백질 식단을 알아볼까요? 주부가 단백질 식단을 먹을 때 꼭 지키는 한 가지, 바로 기름기가 없는 살코기 위주로 섭취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소화가 잘 되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닭가슴살을 얹은 닭가슴살 샐러드를 빼놓지 않습니다. 응? 아니 근데 샐러드에 드레싱을 뿌리지 않나요? 뭔가 다른 것을 잔뜩 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의 건강식 비법, 도대체 뭘 뿌리는 거요? 어? 샐러드에 뭘 그렇게 많이 뿌리세요? 네, 건가류를 좀 넣었고요. 이거 제가 아까 연습장에서도 먹었고 헬스장에서도 물에 타서 먹었는데 모르셨어요? 그러고 보니 헬스장에서 운동이 끝나자마자 걸쭉하게 타 마셨던 음료가 있었네요. 그리고 골프장에서도 틈틈이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음료, 나 이거 궁금하네. 응? 궁금이야. 이거는 식물성 저분자 발효 단백질이라고 해요. 제가 젊었을 때도 근육이 많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이 더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고 난 후에는 바로 꼭 챙겨 먹고 있어요. 운동 후 주부가 건강과 근육을 위해 꼭 챙겨 먹는 것은 바로 이 저분자 발효 단백질이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매일 섭취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단백질은 분자의 크기가 크지만 그에 비해 저분자 단백질은 분자의 크기가 작아 소화 과정 전에 체내에서 흡수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 후 단백질을 섭취해주면 근육 생성과 단백질 합성을 최대 150%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주부의 식단에 항상 빠지지 않는 단백질. 단백질을 빼놓지 않고 챙겨 먹지만 식단만으론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다 싶을 때마다 저분자 발효 단백질로 보충해서 잠들어 있는 근육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평생 근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 느끼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음식 많이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즐겁게 살 거예요. 파이팅! 노년의 건강을 위해 몸속에 숨어있는 근육을 깨우는 노력, 그리고 그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도 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하는데 그 비법, 비결이 있었던 거죠. 저분자 발효 단백질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근데 그냥 단백질은 아는데 저분자 발효 단백질은 뭐예요? 그렇죠. 이제 저분자 발효 단백질, 말 그대로 발효 기술을 이용해서 고분자였던 단백질을 저분자로 만든 단백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이제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 단백질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충한 또는 개선한 단백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몸에서 단백질이 충분히 섭취가 되지 않았을 때 생성되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단백질 섭취 비율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자기 체중의 1에서 1.2 정도를 곱한 그람 수만큼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80kg 정도 나가는 체형이라면은 96g에서 100g 정도의 단백질이 섭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적인 단백질 섭취량이 남성인 경우에도 70g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걀, 많이 먹죠. 생선 이런 단백질 식품 굉장히 많이 찾아 먹는데 그래도 모자라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백질 식품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크게 똥 하고 떨어뜨리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은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아미노산의 조성에 따라서 좀 가치가 높은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동물성 단백질이 지금 뭐 고기류, 생선, 달걀, 우유, 치즈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이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완전 단백질 뭐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조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뭐 콜레스테롤이 들어온다든지 지방이 들어오는 그런 약간의 단점들이 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식물성 단백질은 좀 반대예요. 이렇게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은 없는데 이 단백질의 어떤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냥 단백질을 막 먹는 것보다는 잘 골라서 선택해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잘 어울려서 먹는 게 좋은 거죠. 사실 그동안엔 저희가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좀 최고로 쳤는데 그 이유가 몸에 들어와서 이 대사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성장기 아이들이 먹었을 때 이 성장을 좀 촉진을 해줬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최고로 쳤었는데 이 최근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뭐 포화지방산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열량도 높다 보니까 비만을 유발하고 뭐 심혈관 질환, 뭐 고혈압, 암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라고 많이 밝혀졌죠. 네. 그 실제로 한 연구에서 재밌는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사람군과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사람군들을 좀 나누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그룹의 경우에서는요. 당뇨병 위험이 13% 정도 높아졌는데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당뇨병 위험이 9%나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도쿄 국립암센터에서는요. 45세에서 75세 성인 7만 696명을 대상으로요. 2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동물성 단백질 섭취 중 4% 정도를 식물성으로 대체한 그룹은 사망률이 34%가 줄었고요.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42%나 더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식물성 단백질이 흡수율이 조금 낮은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과 식물성을 좀 잘 섞어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2대1 정도로 맞춰서 먹는 게 좀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단백질 챙겨 먹다가 살을 찔까봐 조금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진 않나요? 근데 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이법을 했을 경우에는 열 발생도 높아지고 또 포만감도 많아지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완두 단백질 같은 경우는 대두 단백질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의 이 구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수치는 단백질의 대표적인 식품인 달걀 흰자에 버금가는 수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완두 단백질을 섭취한 실험 그룹이 포만감이 많이 증가해서 식욕이 억제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포만감이 칼로리 섭취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포만감이 많아지는 이 완두 단백질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할 수 있죠. 그럼 식물성 단백질의 또 다른 효능은 뭐가 있습니까? 네, 또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장 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콩의 주성분이 될 수 있는 이 이소플라본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우리 갱년기 증상도 완화시켜주고요. 유방암도 감소시키고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섭취하는 단백질 양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서 소화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요. 먹어도 소화가 안 돼서 흡수가 안 되면서 배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흡수율이 좀 더 빠른 그런 단백질을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그때 좋은 것들이 바로 이 저분자 발효 단백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게 저분자 발효 단백질을 물에 탄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어머, 근데 약간 달달한데요? 왜 단맛이 나죠? 단맛이 나고 약간 미숫가루 느낌. 네, 미숫가루 같은. 약간 미숫가루. 그쵸? 네. 맛있어요. 맛있는데요? 발효해서 그런가? 이거 어떤 효능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저분자 발효 단백질을 먹게 됐을 때는 어떠냐?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걸 먹게 되면요. 그 단백질은 고분자이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거든요, 바로. 그럼 우리가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고분자를 저분자로 만들고 그 저분자를 더욱더 작은 아미노산까지 소화가 돼야지만 비로소 흡수가 되거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으면 몇 시간 동안 든든하고. 그렇죠. 뭐 이게 많이 먹으면 며칠 동안도 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소화시키는 과정들을 조금 미리 해둔 것. 자, 이 소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배가 좀 더부룩하고 소화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실질적으로는 맞는 증상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나이를 먹게 되면은요. 위산의 분비가 자꾸 줄어요. 위산의 분비가 20대에는 한 150 정도가 나오는데 60대가 되면 3분의 1인 5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위산의 분비가 줄면
단백질 소화는 더욱더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고분자였던 것을 저분자로 바꾸는 게 점점 어려우니까 아예 처음부터 저분자로 발효가 되어 있는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이 단축되고 그거에 의해서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소화와 흡수율이 매우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한번 먼저 봐보시겠어요? 우리 유리컵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쪽에는 이게 위산에 담긴 이제 위라고 이 2개를 가정을 해주시고 한쪽에 저분자 단백질을 뜻하는 우리 작은 얼음하고요. 한쪽에는 큰 얼음, 이제 고분자 단백질이 되겠죠. 2개를 놓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큰 얼음을 녹이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더 걸리게 될 겁니다. 네. 그렇죠. 봐보세요. 아,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작은 얼음은 벌써 다 없어졌죠? 이처럼 이 저분자 발효 단백질은 분자가 작기 때문에 위장에서 소화되기 전에 체내에 빠르게 흡수가 돼요. 그렇게 되니까 빨리빨리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전신에 이 아미노산을 더 빠르고 많이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잘 쪼개진 저분자를 먹으면 소화도 더 잘 된다. 흡수도 잘 네, 되고. 흡수도 잘 되고. 네, 실제로 70대를 대상으로 일반 단백질과 저분자 발효 단백질을 각각 섭취하게 해서 이 흡수율을 측정해 봤더니 저분자 발효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과 아미노산 이용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고기 같은 이 동물성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챙겨 먹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는 중장년일 때 이 부족한 단백질 섭취를 저분자 발효 단백질을 이용해서 채워준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저분자 발효 단백질은 덩치가 큰 고분자를 저분자로 줄인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두에 들어있는 콩 완두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경우에서 67만 달톤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분자 발효 단백질로 만들면은요. 1700 사이즈로 줄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원래 있던 거에 400분의 1 정도 사이즈로 줄은 거니까 소화 흡수가 매우 용이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춘이 방전되셨습니까? 근육으로 충전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몸에 힘이 탁 들어가면은 네. 좋아요. 좋죠. 그래서 오늘 근육 키우는데 저분자 발효 단백질 섭취하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짚어드릴게요. 무엇보다 소화에 불편함이 없는지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순 100% 식물성 단백질인지를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성인 기준 남성 70g, 또 여성 55g, 식약처 권장 단백질 1일 섭취량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